자,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가족을 위한 수입 디젤 SUV를 산다 그러면은 이 모델을 가장 먼저 떠올렸습니다. 디젤 게이트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사태를 겪기는 했지만 다시 돌아오자마자 시장에서 굉장한 반응을 얻고 있죠.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티구안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메거진 최정필 기자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티구안은 가족을 위한 수입 디젤 SUV를 고를 때 가장 먼저 언급되는 모델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한 거를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잖아요. 디자인 면에서는 그렇게 특출난 디자인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무난하기 때문에 무색무취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존 모델과 비교를 했을 때 상당히 많이 바뀌기는 했습니다. 예전보다는 조금 더 각진 디자인이 적용이 되면서 조금 더 세련된 그런 디자인과 함께 최근에 계속해서 적용해온 이런 디자인을 고스란히 담고 있기는 하죠.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굉장히 동글동글한 그런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었다면은 각진 디자인으로 두 개의 램프가 적용이 되면서 세련된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냈습니다. 거기다가 방향지 시동 같은 경우에도 LED로 적용이 됐죠. 이 그릴 같은 경우에는 헤드램프에서부터 시작된 두 줄의 크롬이 위아래로 쭉 이어지면서 굉장히 넓어 보이는 그런 디자인을 만들어냈습니다. 차 크기 자체가 그렇게 큰 차는 아닌 건데 뭐라고 설명하기가 어려울 만큼 굉장히 무난한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더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굉장히 독특하고 강렬한 디자인을 갖고 있는 차는 굉장히 금방 질릴 수가 있는 반면에 가족과 함께 타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타야 하는 SUV 혹은 세단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형태의 굉장히 무난한 디자인도 나쁘지는 않다는 거죠. 범퍼 디자인 역시 이전보다는 굉장히 각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올록볼록한 디자인이 적용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비록 막혀 있기는 하지만 이 아랫부분과 함께 이 육각의 허니콤 그릴이 적용이 되면서 시선을 조금 더 아래로 낮춰주면서 차가 굉장히 안정된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옆모습도 앞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무난하고 심심한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록볼록 들어간 부분, 그리고 크롬, 플라스틱 파츠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포인트를 주기는 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다른 모델들에서도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독특함 없이 굉장히 무던한 그런 디자인이 적용이 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결혼을 해서 아이가 있는 상황이라면은 이렇게 무던한 디자인의 차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 휠인데, 휠 디자인은 굉장히 무난하죠. 근데 휠의 디자인이 문제가 아니고 이 휠을 체결하고 있는 볼트가 좀 특이합니다. 몇몇 브랜드, 특히 프리미엄 고성능 브랜드에서는 이 바퀴를 센터에서만 분리를 할 수 있도록 이 센터락이라고 하는 체결 방식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센터락 방식은 아니지만 별 모양 렌치를 사용해야지 이 커버를 벗길 수 있는 상당히 독특한 디자인을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이 좀 눈에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자, 뒷모습도 앞모습이나 옆모습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무난한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티구안의 디자인 중에서는 가장 눈길이 가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 이 중에서도 세 가지를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옆면에 이 라인이 쭉 이어서 뒷면까지 쭉 이어지는 그런 디자인이 적용이 됐다는 점인데요. 일체감을 주면서도 굉장히 넓어 보이는 이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아랫부분에 있는 크롬 역시 도어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하나의 선으로 쭉 이어지는 그런 디자인을 적용을 하면서 굉장히 시선을 아래로 깔리게 만드는 그런 디자인을 만들어냈습니다. 앞쪽과 마찬가지로 시선을 낮게 깔리도록 해서 굉장히 안정적인 디자인을 만들려고 노력을 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눈길이 가는 부분은 이 테일램프 아닐까 싶은데요. 폭스바겐이 판매를 하고 있는 아테온 투아렉에 적용된 그런 형태의 테일램프 디자인이 적용이 되면서 굉장히 세련된 그런 이미지를 뒤쪽에서는 좀 강조를 한 것이 특징입니다. 기존의 테일램프 같은 경우에도 동글동글한 동그라미 형태의 그런 테일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었는데 굉장히 각진 디자인을 적용을 하면서 조금 더 세련되고 날렵한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낸 거죠. 이 아랫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미스라고 생각이 되는데 배기구가 한쪽 끝에 운전석 뒤쪽에 싱글 트윈으로 장착이 됐습니다. 그런데 만져보면은 그냥 파이프, 쇠 파이프 뚝 잘라놓은 듯한 그런 디자인이 적용이 됐거든요. 범퍼 디자인을 딱
완성된 형태로 적용을 하고 이 배기구는 그냥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해서 가려놨으면은 조금 더 안정적이고 이 무난한 매력이 더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뒤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데, 그런 디자인의 일환으로서 이런 디자인을 적용을 한 것 같지만 조금 더 무난한 디자인을 또 통일감 있게 가져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판매를 했던 티구안은 전부 다 사륜구동이 적용된 포모션 모델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출시된 티구안은 전륜구동 기반의 기본 모델이 먼저 출시가 됐고 포모션 모델이 약간 늦게 나왔습니다.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포모션 모델이기 때문에 포모션이라고 하는 이 사륜구동 배지가 추가로 부착이 되어 있는 그런 모델이죠.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이 로고 아래쪽에서 버튼을 눌러서 열 수가 있는데 전동 트렁크가 적용이 됐고 트렁크 공간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짐을 많이 들고 있는 경우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스마트 키를 들고 트렁크 뒤에서 조수석 뒤쪽으로 발을 넣었다 빼면은 이렇게 발을 인식을 해서 트렁크를 자동으로 열어주는 그런 기능이 추가가 된 거죠. 최근에 나온 여러 모델들에는 많이 적용이 되는 그런 기능인데 티구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동 트렁크가 적용이 되면서 새롭게 추가가 된 부분이 특징입니다. 닫는 거 역시 전동 트렁크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버튼 조작 한 번으로 트렁크를 닫을 수 있는 그런 장점도 가지고 있죠. 자, 엔진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가득 들어찼다는 느낌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엔진 자체도 꽤 크기도 하고요. 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역시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 딱 봤을 때는 정비가 그렇게 편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티구안 그리고 현재 티구안도 소유하셨던 분들, 소유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렇게 정비성에 있어서 불편함을 느낀 적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직접 정비를 해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실제 정비성이 어떤지까지는 확인이 조금은 어렵지만 또 이런 반응이 나온다는 거는 정비 유지 보수 측면에서 그렇게 불편함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신기하게 느꼈던 거는요, 바로 이 부분인데요. 엔진에서 올라오는 진동과 소음을 막기 위한 이 흡음 스펀지인데 이 차만 그런 건지 모든 모델들이 그런 건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좌우에 다 하나씩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비닐째로 들어가 있는 모습이 조금 신기한 부분입니다. 물론 이 흡음 스펀지를 이 비닐로 딱 포장을 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포장된 재질에 코팅을 해서 넣는 경우는 있는데 이렇게 뜯을 수 있는 형태의 이 비닐을 그대로 넣는 거는 저는 지금 처음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 맞는 건지 약간 의문은 듭니다. 만약에 저희 영상을 보고 계신 티구안, 현재 이 티구안 오너분이 계신다면 이 부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거를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실 엔진룸은 굉장히 높은 열이 발생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닐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이 비닐이 녹아내리면서 화재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지금 현행 티구안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요, 이 엔진룸의 이 스펀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제보해 주시면은 제가 참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실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자에게 조금 더 집중이 되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딱 보기에도 확실히 운전자에게 조금 더 집중이 되어 있다라는 점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거는 이 계기판인데요. 기존 티구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통적인 바늘이 움직이는 형태의 계기판이 적용이 되어 있었다면은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디지털화된 그런 형태의 클러스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드에 따라서 세 가지 형태의 디스플레이를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디지털로 되어 있지만 기존과 마찬가지로 바늘이 움직이는 이 디자인의 계기판, 주행 보조 기능이 보여지는 그 계기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주유부터의 시간, 연비, 그리고 주행 가는 거리, 인포테인먼트하고 연동이 되는 계기판까지 총 3가지 형태의 계기판 디자인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이 전통적인 폭스바겐의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옵니다.
스티어링 휠의 직경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요 느낌, 잡았을 때 손에 잡히는 느낌 자체는 살짝은 얇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운전하는 것 자체는 편하지만 운전의 재미를 느끼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스티어링 휠에 패들 시프트도 장착이 되어 있어서 원한다면 조금 더 재밌는 운전도 가능하겠지만 실제로 얼마나 사용하게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른쪽에 이 기어봉과 함께 이제 양옆으로 이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아이들링 스탑앤고, 주차 보조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사륜구동이 적용된 모델이다 보니까 이제 오프로드 기능이나 눈길 기능, 그리고 이제 스포츠 모드와 같은 주행 모드를 변환하는 기능이 이렇게 다이얼 형태로 들어가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두 개의 컵홀더, 그리고 지갑 또는 열쇠 정도는 놓을 수 있겠다 싶은 그 수납 공간이 하나가 더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수납 공간은 깊이가 그렇게 깊거나 하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크기가 있는 물건을 올려놓으면 넘어가거나 사이로 빠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렇게 크게 활용을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기어봉 앞에도 하나의 수납 공간이 더 있는데요, 차 같은 경우에는 무선 충전 패드는 빠져 있습니다. 요즘에 다들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는데 이 스마트폰 충전 패드가 빠져 있다는 거는 좀 아쉬운 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 안쪽에 두 개의 USB 포트, 그리고 요즘에는 많이 찾아보기 힘들어졌는데 오디오 단자, 옥스 단자가 하나가 더 같이 자리를 하고 있고, 그 옆에 12V 파워 아울렛까지 자리를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기어봉이 참 되게 느낌이 떨어져요. 이 느낌이 떨어진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 느낌이 되게 가벼워요. 가볍게 움직이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물론 실제로 운전할 때 매뉴얼 모드로 두고 단수를 바꿔가면서 운전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렇게까지 가벼우면 안 되는 게,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컵홀더에 있는 음료를 이렇게 잡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살짝만 쳐도 확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변속기에 조금 무리를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운전자가 직접 조작을 했다라는 느낌이 받을 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줘야지 지금 이 상태는 너무 가볍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적용이 됐어요. 팝업 형식으로 올라오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적용을 해서 속도계, 그리고 차선 이탈 경고 등을 보여주기 때문에 운전을 하면서도 다양한 정보를 볼 수 있는 그런 구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2열 좌석입니다. 티구안의 2열 좌석을 할 때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뒷좌석에 타는 분들을 위한 간이 테이블, 그리고 옆에 있는 컵홀더. 예전에는 이 컵홀더가 요 안쪽에 구멍이 뚫린 채로 들어가 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옆으로 따로 빠지는 구조로 해서 새롭게 적용을 한 것이 특징이고요. 열고 닫는 것은 이 아랫부분에 있는 이 손잡이 부분을 누르고 내리거나 누르고 올리면 되는 형태로 적용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장단점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 더 다양한 활용도로 쓸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 아래 이 수납 포켓을 쓰기는 약간 방해가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다는 점, 이거는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뒷좌석에도 오토 윈도우가 적용이 돼서 버튼 조작 한 번에 창문을 완전히 내리고 다시 완전히 올리는 그런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앞좌석과 마찬가지로 뒷좌석도 열선 시트는 있는데 통풍 시트는 없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에도 USB 포트가 하나가 더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2V 파워 아울렛이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핸드폰 충전, 스마트폰 충전도 가능하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뒤로 시트를 움직일 수 있는 이 슬라이딩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트렁크 공간을 크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앞좌석 같은 경우에는 이 운전자가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뒤로 와 있는 상태거든요. 이 상태에서 뒷좌석을 최대한 앞으로 당겼을 때가 이 정도 크기가 나옵니다.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익숙하시겠지만 제가 확진자는 아니고요, 원래부터 쪄있던 자이기 때문에 상당히 덩치가 큰 편인데 아이고야, 이렇게 트레이를 올린 상태에서는 다리 공간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자를 최대한 앞으로 당긴 상태에서 이 트레이를 접어두면은 다리 공간이 약간은 불편해요. 두께를 절대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약간은 불편할 수도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열 시트 폴딩을 위한 기능이긴 한데 옆에 이 레버를 당기면은 약간의 등받이 각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뭐 시트 등받이를 이렇게 아예 확 앞으로 넘긴 상태에서 타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이 정도 각도에서부터 조금씩 각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최대로 당기면은 이 정도 각도가 되는데 사실 등받이 각도를 앞으로 숙여서 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등받이 각도를 최대한 뒤로 눕힌 상태가 가장 편안하기 때문에 이 상태가 뒷좌석의 가장 일반적인 상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운전을 좀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촬영에 들어오기 전에 한 300km 정도를 계속 왔다 갔다 주행을 했었는데 사실 주행을 하면 할수록 굉장히 무난하다라는 생각밖에 들지가 않았습니다. 일단 엔진 자체는 2리터 직렬 4기통 디젤 엔진이 장착이 됐고 변속기는 7단 DCT가 장착이 돼서 최고 출력 150마력, 최대 토크 34.7kgm/S를 발휘를 하는데 그냥 딱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이 돼요. 치고 나가는 가속력, 그 다음에 달려나갈 때의 속도감, 안정감, 좌우로의 흔들림, 앞뒤로의 흔들림, 요철을 넘을 때의 이 충격을 흡수해주는 정도, 이런 것들이 정말 무난해요. 평범하다고 해도 좋을 만큼 굉장히 무난합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이 차가 그렇게 높은 인기를 끌었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모나지 않고 특출나지 않고 가족들을 다 같이 태우고 무난하게 편안하게 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능, 밖에서 들어오는 소음을 걸러주는 것도 굉장히 잘 걸러주고 있고요. 디젤 엔진 특유의 진동과 소음 정도만 있고 엄청나게 시끄럽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이제 조향을 할 때도 핸들링 감각이 굉장히 무난합니다. 정말 무난하고 무탈하고 평범함, 그 세 가지 단어가 이 티구안의 주행 성능을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 데는 약 9.3초가 걸린다고 하고 최고 속도는 시속 200km에서 제한이 된다고 하는데 최고 속도는 딱히 의미가 없고요. 테스트도 하지 않을 겁니다. 이 기본 모드인 노멀에서는 참 이렇게 무난하고 무탈하고 평범한데 이 드라이브 셀렉터를 눌러서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어떨까요? RPM을 조금 더 높게 쓰기는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엄청나게 잘 나가거나 이렇게 바뀌지는 않아요. 이런 면은 절대 나쁜 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차를 타고서 스포츠 모드로 두고 시속 200km까지 최대한 밟으면서 달리는 것이 저는 더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행 모드는 에코, 노멀, 스포츠, 인디비주얼, 그리고 눈길, 오프로드, 그리고 오프로드, 인디비주얼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이따가 오프로드도 조금 달려볼 건데 사실 큰 기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오프로드의 성능에 대한 거는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사실상 이제 연비를 더 뽑아낼 수 있는 에코 모드와 일상적으로 그냥 생각 없이 탈 수 있는 노멀 모드, 이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할 텐데 그냥 이렇게 무난한 정도, 이 무색무취를 자기들의 색상으로 만드는 게 가장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티구안은 어려운 것을 해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프로드도 조금 달려보려고 지금 산길에 들어왔는데 지금 초입에서 한 200m 정도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이 이상은 진행을 하지 않을 겁니다. 이 차가 아무리 사륜구동 시스템 4모션을 장착을 하고 오프로드 주행 모드도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 차는 일단 대중적인 차예요. 대중적인 SUV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흙길을 무난하게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다 정도지, 일상적으로 우리가 오프로드를 간다고 했을 때 떠오르는 그 이미지, 산길에서 뭐 엄청나게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고, 이거는 사실 불가능한 차입니다. 제가 지금 이 200m 선에서 멈춘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들어온 길이 상당히 경사도 좀 있고 노면도 고르지는 못해요. 하지만 그래도 오프로드를 간다고 하면은 요 정도 경사는 무난하게 올라와 줘야지 좀 안심을 하고 진입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정도 거리를 올라옴에 있어서도 RPM을 거의 3000 가까이 사용을 하고 3000 넘게 사용을 하고 버겁게 올라온다 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힘이 부족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 RPM을 이미 이만큼을 썼다는 것은 이보다 더 험난한 지형으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차가 빠져나오지 못할 수도 있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프로드 성능을 요약을 하면은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무난하게 그냥 탈출을 할 수 있다 정도의 성능을 갖고 있는 거지, 본격적인 오프로드, 뭐 조금 더 재밌게 산을 탈 수 있고 그런 차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지금 타이어 각도는 3도, 4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오프로드를 지날 때, 이런 요철, 범피 구간을 지날 때 느낌은 그렇게 안전하다라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진짜 한 200m 들어오는 거를 이렇게 힘들게 들어오기도 또 오랜만이에요. 물론 일반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긴 하지만 이 정도 코스는 좀 무난히 탈출을 해줘야지 믿고 탈 수 있는데, 말 그대로 그냥 무난한 오프로드 성능, 도로에서 달리던 실력만큼의 실력만 산길에서 발휘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이제 다운힐 어시스트, 차가 내려갈 때 엑셀이나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일정 속도 이하로 유지를 시켜주는 그 기능은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도 내려가는 길에 있어서는 안심하고 내려갈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폭스바겐의 티구안 포모션을 시승해 봤습니다. 굉장히 무던한 디자인, 무던한 주행 성능, 무던한 오프로드 성능, 모든 것이 무던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분들에게는 이런 무던한 맛이 정말 별거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가족을 위해서라면은 이 정도 무던함이면 딱 적당하다, 합리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4,757만 원이라고 하는 이 티구안 포모션의 가격이 여러분들께 합리적인지 아니면은 무의미한 가격인지 여러분들도 꼭 한번 시승을 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카메거진의 최정필 기자였습니다.